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현재 2차 부채주도 성장,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체가 폭망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저번 정권 때 야심차게 시작은 했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은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가계지출이 경감되어서 가계 소비가 늘고, 그래서 내수 증가, 투자 증가하고, 그리고 밑으로는 인적 자본 투자가 늘어서 생산성 향상되고, 일자리 증가, 소득 분배 개선, 자, 요렇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야심차게 꿈꾸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하게 망했죠. 자, 그래서 지금 망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우선 가계소득 증대, 가계지출 경감 저 부분을 보면은 가계소득 증대가 근로소득이 증대되었으면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었는데 좀 중간에 안 되니까 가계소득 증대가 좀 변질되죠. 그 소득이 불로소득이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들어올려서 불로소득 증가. 자, 그런데 가계지출이 증가되었죠. 거래세, 보유세 증가해서 일부 투기꾼들, 사고팔고 좀 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냥 보유만 해서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은 세금만 내다가 끝났죠. 결국에는 가격이 또 올라간 만큼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대다수의 그 가계에서 소득 증대 효과를 보지 못했죠. 그리고 이 소득 증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격이 올라간 것은 소득 증대가 아니죠. 팔아서 양도 차익이 생기면 양도 차익이 생기면 그것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득이 증대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GDP, 국내 총생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죠. 가격 올라간 것은 신축 물량이 늘어서, 공급이 늘어서 신축이, 그래서 GDP 올라가는 것까지는 맞는데 구축이 가격 올라갔다고 해서 GDP도 증가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니라 아파트 불로소득 증가, 그래서 가계 소비 증가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연끌을 많이 해서 은행에다가 이자를 많이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같이 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가계 소비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까지 간 거죠, 지금은. 그 다음에 투자 증가 저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21세기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이 19세기형 공구리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자, 다른 산업과 연계된 어떤 그런 투자가 아니라 단순히 공구리 투자인데, 저 공구리 투자가 증가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인적 자본 투자를 보시면 지금 장래 희망이 30대, 40대도 아니고 10대, 20대 장래 희망이 떴다방, 갭 투기꾼, 이렇게 지금 변질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재미가 좋았다는 거죠. 이런 풍토에서는 자, 이렇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고 아파트 사고 팔면 큰 돈을 버는 이런 풍토에서는 인적 자본 투자가 잘 이루어질 리가 없죠. 만약에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다면 아마 테슬라는 전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풍토를 좀 건설적이고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인적 자본 투자라는 건데 지금 아파트 경제, 떴다방 갭 투기꾼이 각광받는 사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 맛이 갔죠. 이미 맛이 갔고,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 소득 분배 개선 다 맛이 갔죠. 완전히 맛이 간 정책, 소득주도 성장. 자, 사실은 알고 보니까
부채주도 성장 착시 효과였더라. 자, 지금 이게 판명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소득주도 성장이 망했는데 몇 년간 계속 끌고 갔죠. 그 이야기는 왜곡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누구나 짐작했죠. 가계소득 통계 왜곡 조사 감사원. 지금 상당한 증거가 나왔다고 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자, 그런데 저번 정권은 그렇다 치고, 자, 지금은 어떤가? 지금 현재 당정 202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열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호영 내년 초 경제 상황 엄중하기 때문에 법인세 등 인하해야 한다. 자, 좋습니다. 법인세 인하하는 거 좋죠. 자, 그런데 법인세 인하하면은 보통 재산세는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죠. 자, 세금은 써야 되는데, 세금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법인세를 내린다.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주택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맞는데, 자, 지금 주택 보유세도 내리고 법인세도 내리고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른 뉴스를 보면은 이러한 걱정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올해도 나라 살림 적자 100조 원 넘는다. 자, 저번 정권 그렇게 욕했던 정부인데 2022년 적자 규모가 2020년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2023년 적자 규모도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보다도 더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쯤 되면 너무너무 걱정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세금은 다 DC를 해준다 그러고, 문제만 터지면 세금으로 해결해준다 그러고, 누가 통치를 못하겠습니까? 그러한 통치, 그러한 운영은 아무나 다 하죠. 민간 기업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정부를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보시는 관리 재정 수지가 흑자로 전환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도 명확하게 미래에 예견되는 그 국민연금 적자, 필연이죠. 국민연금 적자는 필연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국민연금은 적자로 갈 건데, 아시다시피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이미 적자고, 그거 지금 다 세금으로 메우고 있고, 나중에는 국민연금마저 세금으로 메워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관리재정 수지가 흑자가 아니라는 것은 엄청난 적자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죠. 뉴스를 보면은 국민연금 국민의견 받아보니 보험료율을 올리자, 국민연금 연계해 기초연금 감액 말라는 의견도 이렇게 국민연금 올리자고 하는데, 요 의견은 받아보나 마나 당연히 보험료율 올리자, 요런 결과가 나오겠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국민연금 앞으로 낼 일 없는 그런 분들, 또는 그런 분들을 많이 부양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 그리고 일반적인 청년들. 자, 노인들 보면은 연금 낼 일이 없죠. 그래서 연금 적립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내고 많이 받자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많이 내고, 그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내고 많이 받자, 우리가 많이 받자.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 든 사람들은 많이 내고 많이 받자라고 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낸 금액보다 적게 받을 듯한 상황이니까 까딱 잘못하면 많이 내고 아예 못 받을 형편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적게 내고 적게 받자고 주장할 겁니다. 또는 낸 만큼만 받자, 아니면 내지 말고 안 받을게, 자, 요런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점점 인구는 늙어가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지금 상황에서 많이 내고 많이 받자라는 의견이 필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알고서 이걸 여론으로 핑계대고 많이 내고 많이 받자,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개선해야죠. 그러니까 관리 재정 수지, 자, 국가의 재정 흑자로 전환을 빨리 시켜야 미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보면은 박근혜 시절에 그 창조경제 욕을 했지만 최소한 그때는 부주성은 아니었습니다. 부채주도 성장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저번 정권 때 부채주도 성장으로 급격하게 선회를 합니다. 국가도 부채, 개인도 부채, 부채주도로 성장을 했는데, 자, 모래성이 지금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어떤가? 자, 지금 현재도 부주성에 가깝죠. 부채주도 성장에 가까운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자, 부동산 가격인데, 파란색 선이 부동산 가격인데, 박근혜 시절 부주성하지 않을 때는 가격이 밋밋했습니다. 밋밋하게 가다가 부채주도 성장을 하면서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당연히 너무 올랐으니까 내려가겠죠. 가격이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너무 빨리 떨어질까봐 겁이 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는 부채주도 성장 사실 편하죠. 자, 요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빚을 내서 운영하는 거, 국가든 회사든 빚내서 운영하는 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굉장히 쉬운 길을 또 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2차 부채주도 성장 같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앞으로도 3차, 4차 부채주도 성장으로 가면 아파트 가격은 일정 부분 방어가 되겠죠. 가격 방어가 되겠죠. 자,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똑똑한 젊은이들, 눈치 빠른 젊은이들 해외로 다 빠져나갈 것이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인구 절벽을 맞이하는 순간 아파트는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땅도 폭락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구랑 부동산이랑 무관하다고 하는데,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기초의 기초가 리카도의 지대론이죠. 리카도의 지대론은 멜서스의 인구론하고 겹쳐서 결국에는 인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구와 땅값에 관한 이야기가 리카도의 지대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기본의 기본을 부정하면은 안 되겠죠. 자, 수조에 물이 차 있는데 한쪽에 물이 빠지면 결국에는 수조의 높이는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조가 올라가면은 처음에는 한 곳만 올라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물높이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구에 따라서 물높이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요게 현실인데 지금 인구를 생각하지 않고 국가를 운영하면은 앞으로 부동산은 폭락이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부채주도 성장을 이제는 멈출 때가 왔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